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3% 이상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IMF나 세계은행 쪽에서 하향 조정됐고 국내적으로도 금통이나 옵션 만기 같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60포인트 이상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번 주 증시도 변수들은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나 실적, 경기 측면에서 모두 증시에 활력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은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 증시가 오늘 어떻게 출발할지 많이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주말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혼조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 분위기였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증시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 스페인의 구제금융 관련한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단기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주요 지수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장 초반에는 상승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상승폭 반납하면서 대부분 반납하면서 전거래일보다 0.02% 오른 2.45포인트 오른 13,32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금융주는 이날 실적은 괜찮았었는데 순이자 마진이 하락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0.96% 금융주 전반적으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에너지와 통신, 소재 섹터의 낙폭이 컸는데요. 에너지가 0.55%, 또 통신과 소재도 0.5%, 0.3% 약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소비재군, 특히 경기 민감 소비재군이 0.6%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도 0.83% 상승했고요. 산업재가 0.23%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보잉은 이날 1.4% 올랐습니다. 또 휴레패커드도 1.12% 올랐고요. 월마트, IBM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38% 밀렸고요. 또 AT&T와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이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도 1.1% 약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텔에 이어 반도체 제조업체 2위 제조업체인 AMD는 이날 매출 전망을 하향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14%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애플의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애플 주가는 0.26% 상승했습니다. 주당 629.71에 마감을 했습니다. 같은 반도체 지수 내에 인텔은 0.9% 밀렸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39% 하락을 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약세했는데요. 포드가 0.2% 밀렸고요. 토요타 자동차가 0.24% 하락을 했습니다. LED 업체인 크린은 0.6% 올랐습니다.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 이날 1.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지표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상보다는 좋았던 경제 지표였습니다. 먼저 로이터 미시간 소비심리지수인데요. 10월 달에는 83.1을 기록하면서 2007년 9월 이래로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또한 생산자 물가도 예상을 깨고 지난 9월에는 1.1%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시황 반영되면서 달러 인덱스 0.08% 상승했고요. 유가는 0.23% 밀려서 배럴당 91.86에 마감을 했습니다. 금선물 0.75% 밀려서 온스당 1759.70선까지 내려왔고요. 옥수수 선물이 좀 많이 밀렸는데요. 2.65%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CME 야간 선물 거래에서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장중에 1.15포인트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종가는 낙폭을 상당히 줄여서 0.15포인트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의 영향력 보시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소비심리 지수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선물 단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음식료 업종들, 특히 대상 관련주들 주가 흐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AMD가 매출 전망을 하향했는데요. IT 장비군과 IT, 특히 반도체 쪽 낙폭이 좀 커지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스토마토 허준식입니다.